여름인데도 손이 갑자기 막 시릴 때 있죠. 아니면 겨울에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 못 들거나.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아유 내 체질이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것 같아요. 오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수족 냉증에 대한 종합 리포트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 전체 순환이나 다른 건강 문제에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수준의 조언을 좀 넘어서는 게 저희 목표고요. 오늘 근육, 혈관, 신경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족냉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해볼 수 있는 해결책은 뭔지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손발 온도 문제가 아니거든요. 오, 흥미로운데요? 근육, 혈관, 신경이라. 그럼 우선 수족냉증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. 이게 병은 아니라고 하셨죠? 네, 그게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. 핵심은 뭐냐면 춥지도 않은데, 그러니까 괜찮은 온도인데도 손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상태, 바로 이거죠. 결국 외부 온도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안의 반응 시스템, 특히 말초혈관 순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. 아, 그러니까 추위 같은 자극에 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 교감신경인가요? 그게 막 손끝 발끝 혈관을 확 조여버리는 거군요. 정확해요.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. 필요 이상으로 혈관이 수축되니까 피가 잘 안 통하고 차가워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에서 열을 못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열이 저 끝까지, 손끝 발끝까지 잘 배달이 안 된다. 이런 비유가 맞겠네요. 보일러는 괜찮은데 파이프가 막힌 느낌? 네,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. 열 생산 자체보다는 그 열을 전달하는 배관 시스템 문제에 더 가깝죠.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이 배달 시스템, 이 파이프가 잘 막히는 걸까요? 혹시 그 몸의 조절 시스템이라는 자율신경계랑 관련이 깊을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우리 몸의 엑셀러레이터, 교감신경하고 브레이크 역할의 부교감신경,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데요. 근데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잖아요. 업무 스트레스, 잠 부족, 또 계속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. 이런 것들이 계속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계속 긴장시키고 수축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. 어쩌면 수족냉증이 나 지금 너무 과부하야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유독 여성분들이 수족냉증 겪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.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? 그건 좀 복합적인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, 특히 에스트로겐 변화가 혈관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좀 적다는 점이에요. 이게 중요합니다. 근육량요? 근육이 열 내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? 네, 그럼요. 근육이 우리 몸의 자체 발열 공장 같은 역할을 해요. 체열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근육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고 열 생산 자체가 부족해지기 쉬운 거죠. 호르몬이랑 근육량,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하, 호르몬이랑 근육량. 그렇군요. 근데 대부분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체질 관련 1차성 수족냉증이겠지만 이게 혹시 다른 좀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? 어떨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병원에 가봐야 한다거나. 등을 의심해봐야 하는 빨간 깃발 같은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손가락, 발가락 색깔이 하얗게 됐다가 파랗게 됐다가 다시 막 붉어지고 이런 3단계 변화가 보이면 레이노병일 수 있고요. 또 손발 찬 거랑 같이 너무 피곤하고 체중 늘고 온몸이 춥다 이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생각해야 하고요. 걸을 때 다리가 아픈데 쉬면 괜찮아지고 이게 반복되면 말초동맥 질환 아니면 유독 한쪽 손이나 발만 저리고 감각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척추나 신경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럼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축, 근육, 혈관, 신경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답이겠군요. 첫 번째 축, 근육. 자체 발열 공장을 키우자. 네, 바로 그거죠. 우리 몸 체열의 40% 이상을 근육이 만들어요.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체온도 올라가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. 특히 우리 몸 근육의 거의 70%가 몰려있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. 하체 운동, 중요하죠. 근데 저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스쿼트 같은 건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.
아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근데 다행히 무릎에 부담 덜 주면서 하체 근육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벽에 등을 딱 대고 약간 투명 의자에 앉듯이 버티는 벽 스쿼트. 이건 관절 움직임 없이 근육만 딱 쓰는 거고요. 아니면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는 힙 브릿지. 이것도 엉덩이 근육에 좋죠. 또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뒤로 차올리는 덩키킥 같은 거. 이런 건 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오, 좋네요. 집에서 따라 해볼 만 하겠어요. 자, 그럼 두 번째 축, 혈관. 이 배달 파이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매끈하게 뚫어줘야 할 텐데. 네, 혈관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혈관 트레이닝 개념으로 목욕법을 추천드려요. 너무 뜨겁지 않게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물에 명치 아래까지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는 반신욕 좋고요. 아니면 발만 담그는 조욕도 좋은데 이때는 물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40도에서 43도 정도로 종아리까지 푹 담그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. 이게 말초혈관 확장시키고 순환 돕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아요. 꾸준함이 핵심입니다. 먹는 것도 빠질 수 없죠. 혈관 건강이나 순환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생강의 그 매운 성분 있죠. 진저로를 쇼가올 이런 거나 마늘의 알리신 이게 혈관 확장을 좀 돕고요.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, 특히 EPA나 DHA 이건 혈액을 좀 묽게 해서 잘 흐르게 돕고 염증도 줄여줘요. 그리고 견과류에 많은 비타민이 이게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벽을 좀 보호해주고요. 이런 것들 챙겨두시면 좋습니다. 생강, 마늘, 오메가3, 비타민이 기억해둬야겠어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축, 신경입니다.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확 쪼그라든다고 하셨잖아요. 이 예민해진 신경계는 어떻게 좀 달래줄 수 있을까요? 네,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. 특히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시켜서 말초혈관을 딱 조이는 주범이에요.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로 브레이크 역할,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. 제일 쉬운 방법 중 하나가 호흡이에요. 호흡이요? 그냥 숨 쉬는 거 말인가요? 네, 근데 조금 의식적으로요.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잠깐 참고 입으로 8초 길게 후 내쉬는 478 복식호흡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 날숨을 길게 하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돼서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. 하루 5분 정도 짧게 명상하는 것도 좋고요.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좀 줄여주거든요. 아, 478 호흡 명상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,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이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거예요. 우리가 잘 때,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다시 정비되거든요. 와, 들어보니까 수족냉증 이거 정말 그냥 체질이야 하고 넘길 게 아니었네요. 내 몸의 근육, 혈관, 신경 시스템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고 또 충분히 관리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되게 희망적인데요. 그렇죠. 이제 그냥 밖에서 핫팩 붙이고 두꺼운 양말 신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내 몸 안의 시스템을 잘 돌봐서 스스로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그 차가운 손발을 데우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뭐랄까 작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5분만 한번 투자해보세요. 그냥 편안히 누워서 발목도 좀 살살 돌려보고 종아리도 좀 부드럽게 주물러주고 어쩌면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몸속에 막혀있던 순환의 물꼬를 트는 아주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.